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 19강은 다효인 실험과 결측식에 관한 사항들을 학습합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 모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합 모형의 풀이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객관식에도 이게 있는데 주관식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한번 나오니까 학생들이 막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테이블만 보다가 테이블이 아닌 데이터를 보니까 헷갈려 하는 거죠. 이거는 먼저 테이블부터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몇 품종이 A1, A2, A3가 있는데요. 종자예요. 쉽게 해서 종자. 이 종자가 뭐냐 하면은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3수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용사 실험이죠. 용사 실험이니까 땅덩어리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땅덩어리 2개를 잡았는데, 2개의 땅덩어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랜덤이 안 들어가니까 층화 랜덤을 쓰겠다. 그러니까 블록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1, 블록 2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데이터를 이것을 합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블록 1, 블록 2예요. 이 블록 1, 블록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A1, A2, A3인데, 처음에 이 A1, A2, A3가 블록 1이잖아요. 그래서 48, 43, 53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 블록 2는 얘를 좀 옮겨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놓고 합산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각각 A, B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SSA도 구할 수가 있고, SSA는 93의 제곱, 87의 제곱, 98의 제곱, 반복수가 2죠. 그 마이너스 CT. 이렇게 되는 거고, SSB는 144의 제곱, 134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78의 제곱, 나누기 6.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나면 깨끗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예, 원래 혼합 모형이 시험 문제라는 건 집배리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정치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보통 4점에서 5점 정도 됩니다. 근데 4점 정도, 5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걸 결합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헤매기도 하니까, 하나 정도는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라는 차원에서 놓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난개법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는 혼합 모형의 시험 문제예요. 이 혼합 모형의 시험 문제도 분산 분석부터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게 혼합 모형인데, 혼합 모형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대개가 이것과 이것에서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F0를 지금 보면 넣어줬는데요. 이 F0를 안 넣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충분한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일단은 별량 모형이 있고 반복이 있는 2요인 이상이면 별량을 동글배기를 쳐라. 기억나시죠? 네, 동그라미를 치세요. 무조건. 똥 밟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분석에 들어가는 건데, 분산 분석표를 완성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풀링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분산 분석을 완성하는데 지금 현재 이까지 얘기가 됐죠? 여기서 F0.95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F0.95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이게 별량 요인이죠. 별량 요일 때는 22, 62가 됩니다. 그러면 3.89와 3.00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36이 돼요. 그러면 4.76이 됩니다. 저도 책에서 틀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수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 요인에 대해서는 똥낀 놈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얘는 얘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EV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EV를 계산하면 이 시그마 이 제곱은 다 들어가겠죠? 별량 요인들은 고민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이 혼합 모형에서 별량이 2개인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시험 문제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별량이 2개 있으면 좀 골치 아파지는데, 그런 건 시험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IJ 땡이죠? R이란 말이에요. 반복이 몇 회인가요? 반복이 2회 같죠? 4, 3, 10이니까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2 시그마 A 곱하기 B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이건 별량이니까 얘만 있는 거죠?
J니까 땡 J 땡, 그러니까 LR이죠. L이 4고 반복이 2니까 428 시그마 B제곱이 되고요. 얘가 문제죠. 얘는 지금 현재 별량 낀 상태이기 때문에 별량 낀 A, 얘가 좀 죽질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2 시그마 A 곱하기 B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뭐가 되냐 하면은 MR이니까 3이 6이 되겠죠. 6 시그마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다시 한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EV에 대해서는 몇 번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반드시 그걸 통해 가지고 확실히 켜두세요. EV는 점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거 해봐야 2점이거든요. 근데 EV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이 돌아가면서 EV를 쓰라고 나옵니다. 틀리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억울하잖아요. 틀리면 얼마나 쉬운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삼수표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현재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다 유의하지 않은데 B는 먼저 풀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요인이고요. 이건 교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다 끝내고 나서 1차 요인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에서 주요과를 풀링하라는 경우는 직교별표에는 거의 시험 문제가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직교별표에서만 한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그때는 그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전에서는 주요과도 풀링해요. 풀링을 하는데 문제는 풀링을 바로 안 한다는 얘기죠. 다른 풀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주요과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상수요인으로 돌려요. 풀링이라기보다도 상수요인으로 돌리고 실험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을 마지막에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얘부터 풀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 이게 합치는데 이거 합치면 얘가 34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18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계산하면 18.88889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면 얘가 없어졌죠? 얘가 없어졌으니까 A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합친 거에 대해서 분삼수표를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인 A, B, E가 되죠. 그러면 327, 181, 340, 18.88889가 되고요. 그 다음에 F0는 두 개를 얘로 이제 나눠주니까 5.77059가 되고 4.79118이 됩니다. 자, 아까보다 값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 F0.95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38과 2, 18이니까 수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베끼면 큰일 나요. 3.10과 3.49가 됩니다. 예, 둘 다 유의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EV를 또 구하라고 해놨습니다. 아, 이게 골아프죠? 아니, 풀링을 했는데 무슨 EV냐 그러는데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가 시그마 2제곱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그냥 시그마 2제곱만 올라오면 됩니다, 일단. 왜? 이제 별량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이온 실험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B가 별량인데요. 교작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온 실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땡땡법만 들어가면 돼요. B는 어떻게 되죠? 땡J 땡. 8 시그마 B제곱 똑같은 거예요. A는요? 교작용 필요 없고요. 이제 A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6 시그마 A 제곱이에요. MR. MR. 그러니까 32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풀링 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오차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오차로 들어가서 뺐으니까 나머지 그냥 그대로 옮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여기다 들어왔으니까 이 값이 달라지냐. 그게 아니고 그 자체를 V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얘기는 끝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별량 요인을 감안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얘도 3점이고 얘도 3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끔찍해하는 게 이 혼합 모형의 오차분산 추정인데요. 이거 3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실험계법 전체에서 문제 딱 2개 있습니다. 2개 있으니까 나오면 그냥 틀려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것을 답을 쓰는 방법을 일단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공식 외울 수 있어요. 그럼 Vx가 I 땡땡이니까 V U 플러스 AI 플러스 B바 플러스 E바 I 땡땡이 되죠. 근데 여기서
A, B가 어디 갔냐 그러는데 얘는 유의하지 않으니까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상수고 얘가 변수니까 V, B바 플러스 2바 I 땡땡이 되고요. 얘는 독립이죠. 그러니까 V, B바 플러스 V, 2바 I 땡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풀면은 얘가 반복수가 이건 J만 풀었죠? 땡이 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BJ니까.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B 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건 지금 땡땡 때린 게 MR 아니에요. MR 시그마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VB가 집배리니까 VB-VE인데 집배리에 땡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땡J 땡이죠. B라는 놈이. 그러니까 LR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냥 MR V가 되죠. 그럼 이거 여기다 L 하나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묶으면 M분의 LMR이니까요. VB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V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M분의 VB 마이너스 자유도 A V이기 때문에 별자리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차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하냐면 별자리라고 외워놓으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집배리 했죠? 예, 집배리 땡땡이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맞출 수 있는 날로 먹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균치 오차분산을 구해볼까요? Vx바는 I 땡땡은 N이 24개죠? 23개니까 N이 24개예요. 그럼 무조건 N분의 VB 별량. 그러면 MS가 90.5네요. 별 하나씩 다 들어가요. 자유도. 이거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네. 네, 왜 플러스가 되죠? 자유도. 자유도가 3이죠. 하나씩 다 들어가요.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차 18.888 9.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6.1319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자리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건데요. 하여튼 출제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야, 집배리 시그마 B제곱. 이거는 뭐 이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군간면동 하는 거예요, 이게. 군간면동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VB-VE 아닙니까? 집배리니까. 집거 빼기 오차 18.88889. 그 다음에 반복수 땡 J 땡이죠. LR이니까 4 곱하기 2가 되겠죠. 8.95139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개가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95%가 이 문제가 나오고 유의 수준 밖에서 얘가 나오는 거죠. 5%.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수중계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수중계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나오면요. 삼수중계 문제를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못 보던 게 나올 거예요. 분사분석표 이렇게 줘요. 분사분석표 이렇게 주고요. 첫 번째 문제가 대개가 유의하지 않은 교작용을 풀링해서 제작성하시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요인표부터 시작해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이걸 준다 하더라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현재 사용되는 합성 조건은 반응 압력, 모수죠? 반응 시간, 모수요인이에요. 반응 온도도 모수요인이죠. 이 세 가지가 다 모수요인이고요. 이들의 값을 약간 높이면 합성률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망대 특성이죠. 예, 합성률을 가장 크게 하는 조건을 찾고 망대 특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게 A는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거 고르면 되고 B는 이쪽에서 제일 큰 거 고르면 되고 근데 C는 어떻게 구하죠? C는 이거 짜집게 해야 돼요. C1, C2, C3. 이게 괜찮은데 또 교작용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작용이 있으면 또 교작용끼리 또 짜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조표가 없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보조표를 만들게 하는데
그 보조표 작성도 점수가 부여됩니다. 보통 2점 정도 부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가닥을 풀어서 추정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하지 않은 교호작용을 풀링하시오, 이거부터 했죠. 자, 현재 이렇게 풀어놨는데 제곱합 DFMS F0 F0.99에 EV까지 나와 있네요. 네, 보통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나와 있으면 이 중에 하나만 나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유의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A 곱하기 C가 이렇게 풀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풀링 되면 이거 두 개 더하고요. 이거 두 개 더하는데 이게 같은 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정말 희한한 케이스인데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지 않습니까? 그 평균 내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거 예, 신기한 경우를 다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예, 기강력은 바뀌죠. 왜냐하면은 얘가 12개로 바뀌니까 8에서 12로 바뀌면 이 값이 싹 다 바뀌죠. 그래서 이걸 표를 새로 작성할 때 이런 경우는 의외로 또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똑같으니까 막 100개 쓰다가 F 값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는 대로 보면 이게 지금 99% 값인데요. 이게 지금 바뀌어 있죠. 예, 이 값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41로 바뀌었네요. 네, 많이 줄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5개가 다 유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바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바뀔 게 없고 여기서만 하여간 일단은 문제가 된다 라는 것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원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원표 작성이 ABBC라는 게 얘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AB와 BC의 이어임표가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선 A와 B의 이어임표는 쉬워요. 이게 지금 A1, A2, A3에 B1, B2, B3인데 여기가 좀 힘들죠. B와 C의 이어임표면 B1, B2, B3고 여기가 C1, C2, C3가 돼야 돼요. 그러면 A1, B1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거 더하면 되죠. 이거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236 처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C1, B1이니까 C1, B1이니까 이렇게 더해야 돼요. 이게 보고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1, B1이 되죠. 근데 여기 또 있잖아요. C1, B2. 여기는 C1, B3. 그러니까 이제 C1, B1, C1, B2, C1, B3가 여기에 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오인표를 더해가는 과정도 실수하기가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부 다 한 번씩 계산기 눌러서 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이게 2점, 이게 2점 돼서 여기까지 이제 4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품 안 나오죠.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4점인데 얘 하나 작성하는 것도 거의 한 5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이 합과 이 합이 같아져야 돼요. 이 합이 626, 651, 540 같아지죠. 그 다음에 토탈 합이 같아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합계를 안 줬는데 만약에 여기 합계를 줬다면 이 합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한 게 이거 돼야 되고 이거 더한 게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전체로 아구가 딱 맞으면 이게 합산이 맞은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머리 아픈 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일이 다 또 때려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삐끗하면 5분이 갑자기 20분,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가 좀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 그런 거를 쓰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조심조심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냥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시간을 빼놓고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표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최적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C가 유의해요. 그럼 다른 거 무시하고 우선 A, B에서 가장 큰 놈이 최적해예요. 그럼 얘가 최적해죠. A, B가 최적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A1, B2가 최적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C가 최적해죠. 그럼 B하고 C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뭔가요? 240인가요? 그럼 B2, C2죠. 네, 최적해가 B2, C2예요.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A1, B2, C2가 되죠. 네, 그랬더니 누가 묻더라고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B가 달라지면 어떡하냐고. 그거는요,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등고선법이 있고요. 입방채도법이 있습니다. 3요인 같은 경우는 입방채도에 넣어가지고 방향을 찾다 보면 대략적인 최적회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등고선에 집어넣고 돌려보게 되면 최적회가 나와요. 반사경을 이용해도 되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구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틀리게 되면 풀지를 못하죠. 구조모형 자체를 전개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제 자체가 나오는 걸 못 봤고요. 일단은 하여간 여기하고 여기 둘 쪽을 쪼개었을 때 B는 여기와 여기가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가 A, B, C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A는 1이 최적인가요? 1 최적 맞네요. B는 2가 최적인가요? 예, B2 최적 맞고요. C는요? C도 2가 최적이죠. 이 경우엔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너지 효과니까 영양가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표준화했을 거거든요. 이건 실험한 사람도 이렇게 되고 실험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죠. 요인의 최저값들은 대개가 물성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엔지니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호작용이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별 영향가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본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여기까지 현재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당연히 합성률을 가장 크게 하는 조건을 찾는 거죠. 이거예요. A1, B2, C2 조건. 자, 그러면 U, A1, B2, C2 조건인데 U 플러스 일단 A1, B2, C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A1, B2, B2, C2가 최적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유의한 것들 다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우선 교호작용을 다 빼내야 돼요. A1, B2를 꺼내려면 요게 통째로 붙어주면 되죠. 예, 이렇게 하나 붙어주면 X가 1, 2 땡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해결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U 플러스 B2가 하나 더 필요하죠. 예, 그러면 요거 붙이면 플러스 X바 땡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주면 되죠. 빼기 X바 땡 2 땡. 자, 이제 바바가 없는 모형이 나왔죠. 예, 이렇게 바바가 없는 모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요것이 최적회예요. 그러면은 X바 1, 2 땡은 이 X바 1, 2 땡이니까 이거 아닙니까? 250이 반복수가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0의 반복수가 3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X바 땡, 2 땡이니까 이거가 되죠? 651. 651은 반복수가 9가 되겠죠? 33.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9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적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을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91 플러스 마이너스 T0.975의 모수모형이니까요. 오차의 자유도는 12가 돼야죠. 네, 그래서 12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루트 유호 반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호 반복수는 데이터가 33, 93, 27이죠. 네, 27개인데 LM 그러니까 9가 되죠. MN 9가 되고요. 요거는 3개죠. 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5분의 27이 되네요. 그리고 VE가 2.25916이 되죠.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나요? 요거는 2.179가 됩니다. 그러면 2.44120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시간이 처음부터 분석을 완전히 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조금 덜 걸리죠. 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보통 6점 정도 됩니다. 이 분석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최적회를 구하라는 게 있고 유효 반복수를 구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2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걸 3.3점으로 줘요. 그렇게 해서 6점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앞에는 4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0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 해석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다지 한 거라니까 한 30분 정도 잡고 이건 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일부 보니까 타이핑을 치고 옮겨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틀린 것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는 이미 다 수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건 이 나무에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기대평균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대평균 제곱만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습 삼아 한번 문제를 넣어봤어요. 여기 뭐 연도가 없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 조건은 이건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A가 모수고 B가 모수고 별량이 C다 그랬어요. 3요인이죠. 반복이 없다. 이거 보면 알아요. 반복이 있으면 이거 4차원이 돼야 되죠. 3차원이죠. 그러니까 반복이 없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거 다 없어도 이것만 보면은 아는데 여기가 하나 빠졌네요. C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C가 N0 시그마 C 제곱 별량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이 들어가면 이것도 써줄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여기 써줬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별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C와 그 다음에 EIJK는 서로 독립이다. 들어가주면 뭐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말은 지금 뭐 여기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EV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인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없다 하더라도 A, B, C,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요거 하나하나가 교작용을 의미합니다. B 곱하기 C. 근데 이제 이 값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값이 나오려면 A, B 나오려면 얘 세 개가 있어야지 이게 나오죠. 얘가 나오려면 이거 세 개가 있어야 되고 얘가 나오려면 이거 세 개가 있어야 되고요. 평균이 나오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대평균 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T는 쓸 필요도 없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시그마 2제곱은 다 들어갑니다. 천하 없어도. 네, 그래서 오차는 별량이기 때문에 영원히 생존하죠.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별량을 표기하는 거예요. C가 별량이니까 별량. 네, 별량은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땡땡법을 이용합니다. 땡 JK죠. L 값을 주지 않고 기호를 줬으니까 L 시그마 B 곱하기 C의 제곱 LMN이죠. 그 다음에 AC니까 M이 돼야겠네요. M 시그마 A 곱하기 C의 제곱. 이거는 아직 별량 아니니까 일단 건너뛰고 얘가 별량이죠. C니까 LM 시그마 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모수 요인들은 별량 낀 놈이 있나 봐야 돼요. A 곱하기 B 낀 놈이 없죠. 예, 교작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걸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J 땡 N이 되죠. 예, 시그마 A 곱하기 B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되느냐. B 낀 놈이 있어요. B 곱하기 C.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L 시그마 B 곱하기 C의 제곱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땡 J 땡이죠. LR 시그마 B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도 A 낀 놈이 있죠. 네, 그럼 이 놈이네요. 그러면 M 시그마 A 곱하기 C의 제곱 플러스 I 땡땡 그러니까 MN 시그마 A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학습을 시킨 이유는 풀어봐라 이런 관점보다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EV가 시험 문제에 끼어서 나올 때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대개 시험 문제가 2요인 실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반복 있는 2요인 실험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로 직접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아직 못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요인 실험의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잘은 나오지 않지만은 결칙치 문제가 나옵니다. 결칙치 문제가 나올 때는 말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말로 쓰는 세 가지는 필기 때 설명드렸죠. 그건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그 세 가지를 쓰라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필기 설명 그대로 하시면 되고 하나는 뭐예요? 반복 있는 이론 배치는
반복이 다른 일요인 실험으로 실험한다. 그 다음에 반복이 있는 이요인 실험은 급감 변동의 평균으로 추정하고 분석한다. 그 다음에 반복이 없는 이요인 배치는 모수 모형일 경우에 EHA 방법으로 추정해서 집어넣고 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인데요. 우선 이제 EHA 방식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보통 EHA 방식으로 Y 값을 추정해 놓으면은 보통 점수가 3점 정도 또는 4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에는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3점 정도인데요. 나오게 되면 분사분석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가 6점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 먼저 EHA 방식은 Y를 추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평균법이죠. 그래서 TTT법이라 했어요. T가 되니까요. L이죠. 하나, 둘, 셋, 네 개. L이 4고요. 그 다음에 이게 T가 7이죠. 그 다음에 이쪽 T. 그래서 4 곱하기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이 10이죠. 빼기 10. 그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니까 L-L-3, 3, 9가 됩니다. 그러면 2가 나오죠. 지금 이제 이것도 아주 웃기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그 정수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점 나오면은 무조건 올려서 정수로 또 맞추는 회계형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릿수가 정수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평균값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평균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객관식 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제를 다 정수로 나오게 고쳐놨어요.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맞추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만약에 정수인데 정수로 안 떨어지면 다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뭐가 계산이 잘못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놓고 나면 여기가 2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2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이제 9가 되고요. 여기도 2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무엇을 하냐면 분산 분석을 하라고 했죠. 그럼 먼저 CT부터 구하라고 합니다. CT는 이제 12를 갖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의 제곱 나누기 16개가 되죠. 4, 4, 16. 그러면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SST는 1의 제곱 땡땡땡 마지막에 3의 제곱까지 들어가야죠. 그럼 마이너스 9 CT 6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SA는 마이너스 1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9죠. 9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누기 4가 되고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18이 되고요. SSB는 6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에 4가 되죠. 그러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 이요인 실험이니까 ABT가 될 거고요. 제곱합 SST가 63이죠. 그 다음에 A가 18이고 B가 3이니까 이거는 41이 되네요. 뭐 하나마나 유의한 게 하나도 없겠는데요. DF는 자, 이제 이게 데이터가 16개이기 때문에 15라고 써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15라 쓰면 틀립니다. 14가 돼야 되죠. 예, 원래 이게 데이터가 허수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 하나를 빼준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가 없으니까 1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는 4수준 맞고요. 그러니까 3이 되죠. B도 4수준 맞아요. 그러니까 3이 되는데, 그럼 이게 원래 9가 돼야 되는데, 9가 되면 15가 되죠? 근데 여기도 지금 현재 이 하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3, 3은 9가 아니고요. 오차가 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자유도가 하나씩 빠진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S는 6, 1, 그 다음에 5.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0는 1.14286이 나오고, 뭐 이건 1보다 작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은
수험생에게 쓰지 마세요. 그냥 0.19 048이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는 게 예의죠. 이렇게 예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F0.95에는 3838이죠. 4.07, 4.07이 되니까 하나도 유의하지 않죠. 예, 실험, 의미 없는 실험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측치는 해석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석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치워버렸어요. 아마 출제되면 아마 산인공이 곤혹을 치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답들이 틀려요. 답들이 틀려가지고 출제를 안 시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데이터는 분산 분석하는 데만 지금 집어넣은 거지 해석할 때는 가데이터를 빼고 해야 되거든요. 빼고 해야 되니까 다시 원 상태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골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골이 아프고 그다음에 사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게 만약에 이건 최적해가 죽어도 안 나와요. 평균값이기 때문에. 근데 걔가 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오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실험에서 집어넣는 게 정답이지 기본적으로 예의치의 방식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시험을 내면 안 되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